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하시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집중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여름철 재난안전 대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화서 경한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 경북 북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워낙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 관련된 이 경보 단계를 보통 이제 주의, 관심, 경계, 심각으로 나누는데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서 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각 지자체도 이제 동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일기 상황을 보면 경기 남부와 대전 충청에 일어난 이 중부 지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부 지역과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대구 경북은 경북 북부권이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경이라든지 위쪽에 지금 이 안타까운 사고들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좀 경과를 보면 네. 먼저 그 안동의 경우에 그 녹전면이라고 하는 그 이 곳에 교량 15m 가량이 아예 유실돼 버렸습니다. 거의 뭐 다리가 한 15m 가량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문경의 이제 불청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네. 한 20m 정도의 경사면 자체가 이제 유실돼서 없어져 버리고 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지자체가 긴급 대응을 해서 이제 응급 보수 공사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봉화에서는 이제 그 태양광 작업장에서 이제 또 이 토사가 유실되는 사고도 있었고 봉성면에서는 하천 제방야의 범람에서 농경지가 뭐 매몰되거나 침수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사태도 이제 곳곳에 발생을 해서 지금 영주와 문경 지역 합해서 11개 정도의 이 그 재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잇따랐는데 무엇보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농경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 네, 지역에는 그렇죠. 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더 컸을 것 같은데요. 농경지 상황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농경지가 경북 북부에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네. 피해가 많이 컸는데요. 집중호우로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구장 무려 71개의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경상북도에 따르면은 이제 봉화와 영주 그리고 문경, 상주 이쪽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인 피해가 있었는데요. 특히 농작물에서는 약 50헥타 이상이 침수가 됐었고 또 각종 그 시설물, 지붕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것 등 각종 시설물 피해도 1,160헥타르가 넘었습니다. 네. 특히 지역별로 보면은 봉화에서 벼라든지 밭작물 그리고 채소, 과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농작물에서 피해가 있었는데요. 50헥타 이상에서 피해를 입었고요. 특히 축산물에서도 피해가 있었고 축산의 지붕이 내려앉아서 돼지가 깔려 죽는 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주 같은 경우는 이산면에 논둑 제방이 터지면서 총 약 1헥타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네. 인삼밭에서도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 비가 많이 내리고 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고온 다습한 습한 날씨가 이제 상당히 또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농작물의 그 병해충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비가 멎으면은 즉시 지금 방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것이 원인일 텐데 영주댐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방류를 시작했죠. 네, 영주댐은 사실 지난해 완공이 되어서 네. 그 지난 9월 17일을 기해서 처음으로 이제 담수 작업을 시작해요. 담수라는 건 네. 댐을 만들어서 물을 이제 받아 넣는 걸 말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이후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어느 정도 왔냐면은 그야말로 뭐 초당 한 700톤 정도가 영주댐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야말로 사상 처음으로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네. 댐 완공 그리고 담수 이후에 그야말로 첫 방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특히 이제 중부 지역에 이번에 수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뭐 한강 수계, 북한강 이 수계도 지금 뭐 그 전부 다 수문이 열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제 낙동강 수계인 영주댐도 이제 거의 동일한 조치로 이제 그 문을 열었겠죠. 수문을 열었겠죠. 지난 2일의 경우에는 8월 2일의 경우에 그 굉장히 좀 많이 왔죠. 저수량 전체가 영주댐이 담을 수 있는 전체 저수량 중에 78% 이미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방류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4년 시점, 그러니까 댐이 준공돼서 담수한 건 지났는데 완공 기준으로 봐서는 이미 4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네. 이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25개 중에 3개를 지금 열었습니다. 열어서 초당 4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경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경계 단계가 된 만큼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이제 지난 3일 저녁에 이제 산림청에서 산사태 경보를 내렸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그리고 이 경북 북부 지역까지도 같이 내렸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그 산간 지역 인근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은 상당히 그 위험하기도 하고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산간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SOS를 치기도 어려울 만큼 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좀 대비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그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이제 샘솟는다거나 네. 또는 이제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지하수나 샘물이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었다 이러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을 본다면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바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산허리 일부에서 또 금이 가거나 또 내려앉을 때 이럴 때는 또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아마 즉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이전부터 좀 걱정했던 부분입니다만 산불 피해가 있었던 지역은 이런 산사태에 취약하잖아요. 안동에서도 지난 4월 산불이 있었는데 좀 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청이라든지 또 지자체 대응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그 얘기하셨듯이 그 산불이 난 지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원래 나무들이 많으면 뿌리가 내려가 있으면 네. 이 탄탄해지잖아요. 이제 그 집안이. 근데 산불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조금 와도 산사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상북도와 또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긴급 그 복구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가장 먼저 뭐 그 GPS 같은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또 아니면 요즘 같은 이제 드론을 띄워서 네. 위험한 곳을 임시 방편으로 빨리 공사를 한다든지 또 이제 사고가 또 난 곳은 빨리 가서 산사태가 난 곳은 빨리 가서 이제 긴급 복구 작업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산림청 그리고 또 이제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사방협회라고 있어요. 사방협회. 네. 사방협회는 주로 경사진 곳에서 토사, 흙, 모래, 뭐 자갈 같은 것이 흘러내려와서 이것이 이제 산사태를 일으키면 이것을 이제 방지하는 공사, 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산사태가 났을 때 그걸 빨리 이제 복구하는 공사들이 전문가 집단이 사방협회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긴급 그 대응팀들이 구성이 돼서 긴급하게 빨리 단기간에 시공을 할 수 있는 네. 예방을 하거나 또 산사태 이미 난 곳도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하는 단기간에 시공이 가능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빨리 가서 마대를 쌓거나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비닐 빨리 덮거나 뭐 이런저런 정도의 단기간에 시공이 가능한 대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바로 그야말로 지금부터 중요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이번 기상 상황의 좀 특이한 점은 경북 북부는 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폭염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 분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별 상황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대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운 날이 며칠 동안 계속 됐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북 북부에서는 계속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었고 네. 또 우리 중부 이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니 왜 같은 나라에서 어느 네. 한쪽은 그렇게 더운데 어느 한쪽에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올까?
이런 의문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기상 분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상 분단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특히 비가 많이 온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다시 날씨가 더워지면 고온 다습해지면서 굉장히 체감 온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네. 이제 이 경북 북부에 있는 봉화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영주, 울진, 예천 이런 지역들은 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또 호우특보도 같이 내려지는 네. 이런 동시에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 텐데요. 지금 이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날씨가 더워지거나 또 비가 오는 이 강약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네. 앞으로 이제 그 이달 5일까지는 계속 비가 많이 내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당분간 조금 더 그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자세한 기상 상황 좀 더 알아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 신혜경 기상전문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우선 대구 경북 전반적인 날씨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예, 이번 주는 주말까지 대구와 경북 전체적으로 흐리고 내륙에 소나기 오는 곳만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이완 동쪽에서 북서진하고 있는 사우태풍 하구핏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 북부 지역 및 그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체전선의 진행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또 이번 주 대구와 경북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겠고 동해안 특히 일부 내륙에는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나타나는 열대야가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도 굉장히 높아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올 여름 국지성 호우가 유난히 잦은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북쪽에는 5km 상공에 아주 건조한 공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데 이 고기압 주변을 돌아 들어오는 많은 열과 수증기를 가진 남서류가 만나서 정체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기류가 만나면 천둥번개를 동반하게 되고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비구름의 지속 시간이 대략 3-4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곳에서는 시간당 최고 100mm,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비교적 동쪽에 위치해서 서쪽 지방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와도 경북 내륙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구름이 계속 발달하면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순간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로 순간적으로 고립되거나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비가 강하고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비 피해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풍 하구핏이 지금 북상 중인데 이 영향도 우려가 됩니다. 대구 경북엔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은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에서 소멸된 비구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구름의 양이나 강수 강도에 따라서 대구 경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기상청 신혜경 기상전문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가 장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좀 더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는데요. 장마가 지나면 더위가 이제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또 윤달이 껴서 더위가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게 좀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윤달은 저도 올해 윤달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도 생일이 지금 좀 늦어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그야말로 속설입니다. 보통 이제 예년에 이제 윤달이 있으면 이제 더위가 늦게 온다라고 하는 이제 속설에 지나지 않는데 네. 사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제 기상관계 전문가들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앞서서 경험을 보면은 2017년도에 윤달이 끼었었어요. 네. 윤달이 끼었는데 그때 기온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이제 통계를 보면 그래요. 2017년도에 7월 달에 평균 기온이 30.6도였습니다. 8월 달에 29.9도. 네. 그다음 9월 달 접어 들어가서 조금 이제 내려가서 이제 26.3도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윤달이 있었다라고 해서 더위가 늦거나 이 덥다라고 해서 그만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네. 대구 지방기상청에 따르면은 이 원래 올해 8월 달에 예상했던 이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본적인 폭염일수, 폭염은 그야말로 30도를 넘는 우리가 엄청나게 더운 그리고 이제 우리 체감 온도도 한 35도에서 40도까지 느끼는 걸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17일 정도가 지속될 것이다. 또는 전체 포함해서 17일 정도 될 것이다. 보통 이 정도 폭염 기간에는요. 우리 기억을 하잖아요. 보면 밤에 잠 못 자잖아요. 에어컨 안 그렇죠. 켜면. 그야말로 열대야로 인해서. 네. 그런 것이 이제 17일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고 따라서 이제 그야말로 온열 질환, 이 더위에 따른 뭐 야외 활동하는 경우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되고 실제로 올 여름도 지금 지난 5월달 시점 정도에 온열 질환을 인해서 지금 한 대구 경북은 한 5건 정도의 사건 사고 있었거든요. 네. 뭐 긴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또 이제 그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또 좀 사건 사고 생기는 경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야외 활동할 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격렬한 운동을 삼가해달라라고 이제 기상청 또는 이제 건강관리 전문가들은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작년보다는 더 덥다는 예측이 나온 만큼 폭염 대비도 소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폭염 대비 상황 점검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폭염 대비가 우리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네. 쿨링 포그가 이제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실시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쿨링 포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더위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무더위 쉼터라든지 또 살수 차량을 이용을 해서 돌에 물을 뿌린다든지 또는 그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무더위에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대비를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경북소방본부가 폭염 구급차를 한 130대 정도를 구비를 하고 있고 또 소방펌프 구급차를 140대를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온열 환자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거 외에 더 할 수 있는 걸 아직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자도 양산 쓰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심 양산 대여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정도인데요. 네. 그렇지만 폭염 대비 대책이 이제 곧 이제 다가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여름철 재난 대비 보완할 점은 없을지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뭐니 해도 방금 우리 그 조 기자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 또는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 뭐 콜링 포그라든지 사실 저 코로나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사실은 경북 지역보다 경북은 어쨌든 야외 공간이 워낙 많고 산림 지역 많고 하다 보니까 대구와 경상북도 북부만 놓고 봐도 기온 차이가 제가 체감하는 것만으로 0.5에서 1도는 늘 느낍니다. 네. 그만큼 대구가 더 덥다는 얘기거든요. 대아프리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를 합해서 그러니까 대구가 좀 더 이 부분은 관심 가져야 된다. 뭐 그 살수차라든지 도로를 시키는 살수차라든지 이런 그 장비들을 충분히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만 네. 장비들 동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 쪽방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하루 종일 쪽방에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서 도망 나오다시피 했는데 사실 취약계층에게
가장 폭염과 재난과 가장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네. 우리 이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